자,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이제 노쌤의 더티메스. 아, 더티가 한글이었나? 되게 오랜만인데,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초입 부분이라서 영상이 어렵지는 않고 아마 홍고 오늘 빠진 학생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찍을게요. 직선의 방정식하고 일차함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보신 내용으로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기보다는 일차함수를 배웠죠.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적은 것도. 근데 여기 이 일차함수라고 적은 거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유는 요 y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어쨌든 x가 있으면 함수라는 말이 달렸으니까 x 하나당 y가 뭐 한 개든 두 개든 어쨌든 x가 있으면 y가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의 형식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좀 책에 보시면 두 개의 차이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먼저 이쪽은 뭐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지만 y항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b가 0이면 y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x는 마3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쪽은 x는 마3, 죽었다 깨나도 x는 마3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요게 뭔데 이런 말이 이렇게 바뀌냐?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요, x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애들을 몽땅 다 쓰라는 소린 거예요. 네? 메모를 그렇게 해놓으세요.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모든 점의 모임, 그게 x는 마3이에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을 좌표 평면에다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3, 얘네들은 몽땅 다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애들이죠. 여기 밑에도 얘네들을 다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되는데, 얘는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우셨다면 여기는 1차 함수라는 말이 달렸으니까 함수는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도 적었지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3이 0으로도 매칭이 되고요, 1로도 매칭이 되고요, 2로도 매칭이 되고요, 3으로도 매칭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수는 정확히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가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관역에 이렇게 맞추면 이게 함수예요, 간단히. 근데 화살을 쏘긴 쏘는데 관역에 지금 뭐예요? 0으로 갈지 1로 갈지 2로 갈지 3으로 갈지 결정성이 없죠. 함수는 도착이 하나의 예측 가능성, 결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함수는 마3도 0으로 가고 3도 0으로 가고 이런 건 괜찮죠. 둘 다 너도 0이야? 나도 0이야. 우리는 0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도착하는 건 어쨌든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요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3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나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도착되는 곳이 예측이 안 되는 거는 함수가 0에 F로 하고 시작한다고 다 그 단어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능, 역할. 예측이 되게 어디에 보내는 역할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함수란 말이 달렸고, 왜? 이런 걸 표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직선이라는 말만 쓰지 함수란 말이 없어요. 왜? 이건 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은 직선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가끔 가다가 이런 모양도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고 뭐 다양하게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죠. 굉장히 일반적인 형식이고 1차 함수는 x축과 y축하고 평행한 이런 애들은 못 만들어냅니다. 이런 애들은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표현하고 y항을 사라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때 1차 함수라고 배웠던 거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개념이 지금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개념 원리 익히기 31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313번. 뭐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y는 m에 이렇게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은 요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럼 m은 뭐다? 기울기. 자, 아까 이거랑 제가 요거랑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 2차 함수의 꼭지점, 그거랑 굉장히 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특별히 지나가는 점은 a,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중에서 이런 걸 보셨다면 얘는 기울기가 2고 3,1을 지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더 확장해서 이런 걸 보셨다면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m으로 묶어, x 앞에 개수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었다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 얘는 3,5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살짝 오시게 돼요. 그리고 기울기는 m이야. 그럼 이제는 지난 단원에서는 그림을 별로 안 그렸지만 이제는 그림을 3,5를 대충 찍고 기울기가 m이니까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나 봐. 이렇게 이제 그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됐어요? 네. 두 번째, 기울기를 아예 가르쳐 주지 않은 형태는 기울기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314번 유형인데요. 314번의 첫 번째 1,2하고 3,4를 지나는 직선, 이걸 찾아내라 이러시면 제일 좋은 거는 두 점을 가르쳐 주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찾습니다. 이렇게 x끼리 빼고 분모, y끼리 빼서 분자. 이건 중학교 때 하던 거죠? 2분의 마6, 그래서 마3이가 나오고. 그러면 중학교 때 걸 해볼게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울기 나왔어. 아, 이제 b를 구할 차례예요. 그리고 이제 b를 구한다고. 그럼 어떻게 구했어? 1,1을 대입. 아, 이 선수 대학 가나요? 대입이에요. 그러면서 뭐 1,2 대입했다고. 근데 그러지 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마3이 나왔어. 잘 봐. 얘는 누구를 지나? 1,2 지나지? 1,2.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위 형식에 맞춰서. 이거 전개하면 대입하고 계산 안 해도 답이야. 전개해볼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5가 답이야. 직선이. 아니, 그럼 선생님, 왜 차별을 하고 그러세요? 1,2 말고 나는 3,4가 내 개취인데. 3,-4를 대입하고. 아이고, 대입해. 누가 하지 말래. 3,4를 지난다니까는 3,4를 이렇게 썼어. 전개해볼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5. 똑같아. 당연한 얘기지만. 전개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점을 넣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데 기울기를 찾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무 점이나 이 뒤에다가 세팅을 해도 정확히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게 314번이에요. 아무 점이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313번은 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갖는다. 마이너스 루트 2,2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커지는 방향.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룬다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얘가 여기 각도가 양의 방향입니다. 여기 각도가 45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직선은 기울기 m이 있고 특별히 한 점을 지나 마이너스 2,2를 지나 그럼 여기가 원래 형식 자체가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시면 마이너스 루트 2를 딱 넣으면 여기 이제 0덩어리가 되는 컨셉이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맞춰줬고 기울기를 찾는데 기울어진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프 경사 1이겠죠? 탄젠트 값이니까. 그래서 요만한 각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이 되니까 기울기는 1. 그 최종 정답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답에다 내시면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15번으로 넘으면 이제 공식 연습으로 바뀌었습니다. 315번에 3번 답을 쓰세요. 315번에 3번.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서 그림에서 관찰하는 게 편하시면은 그림에서 관찰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점으로 관찰하는 게 편하면 뭐 지난 시험범이긴 하는데 뭐 문자에서 관찰을 해야 돼. 그게 다 사실 다 어려워요. 그림상에서 2,0 찍고 0,3 찍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315의 3번이에요. 이런 직선을 찾으라는 거죠. 그죠?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은 1. 답에다가 이렇게 써도 안 틀리나요? 네,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채점하시는 분은 최다 뭐 막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이제 3 곱해서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맞는 거니까 그냥 예쁜 폼으로 쓰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써라 그런 얘기 안 하시면 다 맞는 겁니다. 316번이 그래서 316번에 3번을 볼까요? 점 마이너스 5,6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가는 애예요. 그런데 x축의 수직이래요. x축의 수직이니까 이거랑 수직이어서 이렇게 가야 수직이죠.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정답은 뭐야? 주구장창 x는 마이너스 5.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조금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중학교 내용이랑 좀 겹쳐요. 그래서 홍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하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필수 5번 홍고 기출입니다. 홍고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분명히 나왔습니다. 시험지에 있어요. 제가 시험지에 있으니까. 첫 번째 페이지 한 5번, 6번 정도에 몇 년 전에 한 2번쯤 나왔습니다. 필수 이제 5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65. 자, A라는 점은 마이, 4, B라는 점은 마일, 2, C라는 점은 3, 4예요.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그러면 대충이라도 그리셔야겠죠? 진짜로 대충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몇 사분면인지 정도만 찍으시면 돼요. 네? 아주 자세하게 뭐 눈금을 만들고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2는 조금 가고 4는 좀 2배만큼 가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대충 찍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2는 뭐 여기 있겠죠. 3,4는 여기 어디 있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점 A는 마이너스 2, 얘가 점 A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볼까요? 먼저 밑줄 그시기를 점 A를 어떻게 한대? 지나고 직선 자체가 있는데 이 직선은 점 A를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나가는 애예요.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거대로 직선을 결정할 때는 어땠어요? 자, 직선을 결정하는 거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 그런 힌트가 주어져 있던가 아니면 직선은 두 점
이런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식은 가장 간단하게 1차 함수식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미지수가 두 개란 말이야. 두 개의 미지수를 해결하려면 힌트가 두 개가 필요해. 식도 두 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뭐야?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한 점. 이렇게 두 개를 주든가, 아니면 아싸리 두 점을 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애는 태어나서 얘 하나밖에 없죠. 그죠? 또는 말을 바꿔서 요 점은 반드시 지나가는데 요 방향이 요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직선, 즉 그 방향성이라는 게 뭐야? 기울기거든.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애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기울기 하나가 있고 요 점을 꼭 지나가는 애는. 근데 점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풀 때 기울기는 아몰랑, 근데 마이,4를 지난대. 그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4를 꼭 지나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분명히 힌트가 더 있어야 돼. 힌트 두 개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힌트 하나는 점 A를 지난다로 해결을 했는데, 또 다른 힌트 뭐야? 이 삼각형 ABC 넓이를 반으로 잘라낸대. 넓이를 반으로 자른대. 네. 삼각김밥을 하나 사 먹는데, 야, 반으로 잘라봐. 그러면은, 우리가 탁 자르지. 그지? 삼각김밥 자를 때도 넓이를 반으로 자르려면은, 좀 수학을 공부하셨다 하면은, 아, 중점을 꼭 지나가게 반드시 잘라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중점을 지나가게끔 하는 선이라는 거야. 그래야 넓이가 두 개가 똑같이 잘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점 내용이 언제 배운 거니? 점과 좌표 단원에서 배운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홍보에서 낸 이유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면서 점과 좌표도 살짝 응용할 수 있지. 그럼 넓이를 절반으로 자르는 것만 되겠어? 넓이의 비율이 잘랐는데 2대3이 된대. 그럼 2대3 내분점을 찾아갖고 지나가게 해야 돼. 그런 분위기인 거야. 응. 그래서 넓이 비율이 1대1이 되는 점 중점이니까 중점의 좌표는 BC의 중점의 좌표 계산하시면은 1,3이래요. X좌표끼리 더해서 반, Y좌표끼리 더해서 반 이렇게 되니까 그럼 1,3을 반드시 지나야 된대요. 그럼 넓이가 반이 되니까 1,3을 지난다. 점 A도 지난다. 기울기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빼기 1분의 4 빼기 3.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 최종 정답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달고 점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2 더하기 4. 요거 전개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요건 기출이에요. 그래서 은근 많이 물어보신 문제가요. 그 325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센에도 있고 RPM에도 있고 325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이 있대요. 자, 책에다가 그려놓으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가더라도 넓이가 절반으로 다 잘라집니다. 네. 어떻게 가더라도 저 점을 지나면 넓이가 절반으로 잘라집니다. (1과 5의 중점 3) (4와 2의 중점 3) 이 점의 좌표는 3,3.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이 직선은 3,3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걸 대입하시면 K가 나오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요거 비슷하게 문제를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면 직사각형은 정확하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넓이가 절반으로 잘라지고요. 그림 하나만 더 그리시면 원을 하나 그리면 원은 중심을 지나가야 넓이가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지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 이 내용은 또 나옵니다. 필수예제 6번은 뭐 그다지 많이 숙제가 되진 않는데요.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왔으니까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대입해서 푸셔도 되지만 한번 볼까요? 저는 뭐 그냥 대입해서 풉니다. 솔직히 여기다 1, 1, 1, 1 이렇게 대입하시고 1, 1, 1 뭐 이런 조건이겠죠. 아니면은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뭐 곱해서 양수면 같은 부호니까 지금 이거는 뿔뿔 이렇게 한 거니까 마마 뭐 이렇게 이제 달아도 상관은 없죠. ABC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면 같은 부호를 갖는다는 거죠. 맞죠? 같은 부호를 가져요. 그러면 A분의 B는 항상 플러스예요. 같은 부호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죠. 그럼 분수로 만들면 어때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분의 플러스 플러스죠. 같은 부호를 가지면 분수로 만들어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의도로 낸 거예요.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인데 b로 나누면 b분의 마이너스 a b분의 c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b랑 a는 서로 부호가 같은가 다른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b랑 c도 부호가 같은가 다른가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b, c는 서로 부호가 어때요? 똑같죠? b하고 c는 같은 부호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앞에 빼기가 달렸으니까는 마이너스예요. y절편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 a하고 b는 부호가 어떤가요? 지금 문제에서 a, b의 부호가 뭔지 결정이 되나요? 헷갈리죠? 왜냐하면 여기 c자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책에다 하나 적어 놓을까요? 책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덩어리를 곱하시면 AC, BC 0보다 커요. AB, C제곱 0보다 커요. C제곱은 양수죠. 그죠? 이런 방법도 좋고 아니면 이 플러스끼리 서로 분수로 만들면 AC분의 BC를 분수로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곱하셔도 마찬가지 분수로 만들어도 0보다 커요. C가 약분이 되면서 A분의 B는 0보다 커요. 문자를 없앨 수도 있고 제곱으로 만들어서 부호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B는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달려서 음수. 그럼 내려가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다.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 앞쪽에 거도 좀 이제 뺏겨서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 또 갈게요. 필수예제 2번도 기출입니다.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페이지는 263쪽인데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지금 해봐요. 뭐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뭐 제 영상이 구독자가 아직 10여 자리밖에 없지만 어느 영상이건 인강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강을 보면서 어떤 태도 이 선생님 잘하네. 이 집 영상 맛집이네. 그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영상이고요. 영상을 보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집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바로. 그게 영상의 꿀맛을 맛보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그 쾌감을 느끼게 되면 그 영상 괜찮은 건데 영상을 봐도 괜히 이게 맞는 영상인지 뭐 틀린 영상인지 헷갈리고 안 풀리고 그러면 자기랑 안 맞는 거죠. 설명을 듣고 공자님 말씀처럼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화 배우고 또 이를 익히면까지 가셔야 돼요. 마7 7,마3이랑 2, 마8에 3대2로 내분점. 그럼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분의 3 곱하기 2는 6, 2 곱하기 7은 14, 5분의 3 곱하기 마8, 마이너스 24, 2 곱하기 마3, 마6. 정리하면 4, 마6 이렇게 나오죠. 이 점이랑 누구를 지나요? 5,2를 지난대요. 그럼 두 점이 나왔으니까 점과 점을 기울기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5 빼기 4 1이고요. 2 빼기 6 8이네요. 기울기는 8,
5,2를 지난대요. 이렇게 탁 적어주면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개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뭐 중학교 문제인데 다시 한번 필수예제 4번 또 하고 가보도록 하죠. 3,2, 1, 마일, a, 마일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똑같던데 이 중에서 이 경우는 매우 간단한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3,1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1 빼기 3분의 마일, 마이가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3,2하고 이 녀석하고 a 빼기 3분의 마이 빼기 2, 그 값이 똑같다. 그냥 이것만 풀면 답이 됩니다. 이건 중학교 문제입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320번 한번 해봐요. 암산으로 되시나? 그림 간단하게 그리고 320번. x절편은 x 밑에 x절편 5, y절편은 y 밑에 y절편 2, 그리고 1 이렇게 달려서 정답 이 녀석 넓이니까요 5 끝. 빠르죠? 겁나 빨라요. 다 된 것 같은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애는 오늘 안 하고 조금 더 지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272쪽 연습 문제 285번 하나 볼게요. 자, 오늘 지금 직선 파트에서 정리된 두 가지 내용 뭐야?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그 한 점이 A, B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 두 번째, 그러지 마시고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이건 아직 안 했죠. 기울기를 알 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 두 종류인데 선생님 그럼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쓰나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편하겠냐? 어쨌든 간에 힌트를 이용을 해서 쓰는 게 맞잖아. 이것도 예를 들게 3,5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은 기울기는 m이라고 달고 하고 많은 알파벳 중에 m이라는 알파벳을 쓰는 이유는 매그너튜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양, 매그너튜드. 그래서 m자를 쓰는 거고. 기울기가 3인 녀석이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 기울기가 3이면은 어떤 점을 지나는지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 힌트를 항상 두 개 준다 그랬잖아. 직선에서는. 그럼 이렇게 쓰면은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비추. 그럼 강추는 뭐냐? 그 힌트 두 개 주는 게 사실은 x 앞의 숫자랑 이 뒤에가 미지수가 두 개니까는 힌트 두 개가 필요한 거 아니야? 요거보다는 더 강추는 이거야. 기울기가 3이면은 뒤에 그냥 k만 달면 되지. 그죠? 아니면 중학교식으로 뭐 b를 달던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지수 하나만 놓고 쓰시고, 그게 아니라 어떤 점을 지나 그러면은 3,5를 쓰고 괄호로 묶은 다음에 m을 쓰시고, 이게 요령이에요. 285번에서 식을 한번 보면 y는 mx 더하기 2m-1인데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오늘 배웠으니까 m자가 달린 걸로 묶었더니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마이너스 2, 마이를 지난다 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얘가 꼭 지나가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옆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1, 3, 2가 있고 다시 1, 2가 있는데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림 옆에다 여러분들 따라 그리셔야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요 여기 있어요.
그죠? 거기다 하나 톡 찍어봐요. 옆에 빈칸에다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겁나 많아요. 네. 겁나 많죠. 네. 그런데 직사각형이랑 만난대요. 만났어.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총 쏘는데 총이 일로 가면 다 관역을 못 맞추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탁 치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음은 뭐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점과 기울기. 요 기울기가 결정이 되면 요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얼만큼 이렇게 가는지 그 방향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일 각도가 밑으로 떨어지는 애의 크리티컬한 경계가 되는 포인트는 요 점이죠. 야, 얘가 그러면 요 점을 탁 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애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요 직사각형하고는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야? 요 점의 좌표가 3,1이야. 요 직선이 3,1을 지나가는 타이밍에 M자가 특별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M의 별표는 누구다? 3,1도 지나는 애야. 3,1을 지나는 때의 M이야. 그거부터 더더더더더더더 하다가 언제까지 계속 연락 뽕따 만나? 계속 만나다가 완전히 1,2를 지나갈 때까지만 지켜줘. 제발 만나줘. 이러다가 더 올라가면 지몬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2를 지나갈 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얘를 M 별표했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달면 1,2를 지나. 그때 M을 찾으면 작은 M에서 큰 M이죠. 그 사이 값에 있으면 요 직사각형이랑 치고 가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옛날 서울의 목동에서 수업할 때는 이거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내버렸는데 애들 다 작살났었는데. 여러분들 그 서울권의 똘똘한 중학생은 이거 풀어요. 아이씨 이거 뭐야 그럼.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훨씬 문제가 직선 파트가 어려웠어요, 중학교가. 지금은 다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어쨌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3,1을 지나야 돼? 그럼 3,1 대입할까? 그럼 M이 얼마야? 5M은 2니까 이때 M은 5분의 2네. 그 다음에 1,2 지나? 1,2 집어넣을까? 1,2 넣으면 2는 3M 빼기 1이니까 이때 M은 1이네. M이 1이네. 그러면 M은 5분의 2보다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1까지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런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도 사실 조금 해야 되는데 하죠 뭐. 중학교 내용이랑 겹치니까. 자, 내용 설명 바로 먼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갈게요. 근데 오늘 개론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니까 그냥 부담 없이 남은 시간 한 10분만 하고 확인 체크 문제를 그래도 꾸역꾸역 오늘 풀고 가셔야 힘들지만 머릿속에 좀 남습니다. 개념 설명만 갈게요. 개념조차.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점과 좌표에서 점을 찍는 방법부터 배웠고요. 그래서 몇 사분면 뭐 이런 것부터 배웠죠. 그 다음에 점이 하나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점이 두 개로 늘어났어요. 맞죠? 그래서 계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얘가 뭘 원하는지 분석하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점이 하나였다가 점이 두 개였다가 점이 두 개가 되니까 연결을 하고 싶어져. 연결을 했더니 선분이 됐지. 그래서 뭐가 등장했어? 거리 공식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선분이 되니까는 선분 사이에다가 몇 대 몇 잘라서 점을 또 만들고 싶지.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난 단원에 점과 좌표 처음 단원에 제일 많이 공부했던 거는 점 찍는 거밖에 없어. 점을 어떻게 찍냐? 어떻게 찍냐는 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고, 그래서 거리 공식, 내분점, 외분점 이거랑 관련된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삼각형 도형이 나와도 거리.
예?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은 다 점 찍는 방법. 상당히 여기에서 내분점, 외분점의 원리 자체에 지난번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 것도 있지만 뭐가 나왔어요? 비와 비율이 나왔죠. 비와 비율이 살짝 나와요. 여기 1단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단원이 넘어와서 점하고 점을 연결을 해서 직선이 나왔죠. 됐죠? 직선의 요소는 점 2개 아니면 여기서 점 2개 찍은 건 선분이고 연장을 해서 아니면 기울기 1개, 점 1개 컨셉으로 저쪽 문제가 이제 만들어졌지. 그리고 이제 또 확대가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오니까 자, 점이 하나였다가 점 2개, 직선도 하나였다가 직선 2개. 그럼 이 직선 2개가 안 만나요? 직선 2개가 한 점에서 만나요? 직선 2개가 일치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안 배운 직선 2개가 엿을 날려요? 까지. 수직까지 이제 배우겠지.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직선이 2개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교점도 중요하고, 교점은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배웠죠. 직선 2개가 서로 평행한지가 중요하고, 그럼 기울기가 똑같겠죠. 직선 2개가 수직이냐 하는 건 중학교 때 안 배우니까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고 뭐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류하시면 돼요. 뭐 많이 했어요 벌써 직선 단원.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직선 단원에서는 직선 2개 나왔죠, 점 나왔죠. 안 나온 건 뭐예요? 직선하고 밖에 점 하나만 안 나왔어요. 서로 관계 릴레이션십 자체가.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배우시면 끝나요. 오히려 쉬워요. 자, 그럼 중학교 내용 살짝 복습을 하면 직선 2개가 평행하면은 기울어진 게 똑같다 그랬죠? 네. 기울어진 게 똑같으니까는 y는 ax 더하기 b에서 다른 한 녀석은 y는 ax 더하기 c, 여기가 이제 똑같은 값이 이제 달려야 기울기가 똑같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 그걸 이제 한번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고 오늘 영상 수업은 끝낼게요. 연립을 해서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y는 3x 더하기 1하고 y는 3x 더하기 7이 있다. 그럼 이걸 연립을 하면 해가 안 나와요. 해가 안 나온다?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를 서로 빼면은 이쪽은 0이고 이쪽은 0-6.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이 나와버리죠. 이 방정식이 나와버리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는 하나도 없죠.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적어볼까요? 여기 3이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4라고 쓰고 여기다가 12라고 써도 어때요? 두 녀석을 이번엔 빼는 게 아니라 두 녀석을 위에다가 4배를 해서 빼겠죠. 그럼 4배를 해서 서로 빼면은 이쪽은 0이 뜨고 0이 뜨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뜨죠. 이것도 역시 평행인 거예요.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 두 숫자는 서로 곱하기 4를 하면은 비율이 맞고 여기도 곱하기 4를 하면 비율이 맞는데 여기는 곱하기 4를 하면 같은 값이 나와 버리지 않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만? y는 3x 더하기 1이랑 2y는 6x 더하기 2랑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에 식에다 2배를 해버리면 2 달리고 2 달리고 2 달리면 빼면 0은 0이요. 성철 스님이 좋아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0은 0이요. 이런 게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항등식 맞지? 그지? 그럼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일치하는 거야. 일치. 똑같이 겹쳐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 이 관계식을 잘 봐봐.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위에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일정한 값을 곱하면 위에 게 나온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랑 밑에 거를 썼는데 밑에 식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하면 위에 식하고 똑같이 나와버리면 두 녀석은 일치하는 거지. 근데 밑에 거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했는데 x계수랑 y계수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a고
이거는 B 이렇게 나오는데 어땠어? C는 그게 됐어 안 됐어? 이게 안 됐잖아.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이거 두 개는 사라지지만 요 C 항목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거든. 뭐 말이 복잡한데 숫자로 내가 한번 내볼게. 이것만 하면 숫자로 2x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4x 더하기 8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됐죠? 밑에 거 위에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연립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분수로 만들어 봐. 이 두 개는 어때? 똑같지? 2 곱하면은 밑에 게 되는 거잖아. 여기 2분의 1이잖아. 똑같지? 근데 이 뒤에는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지? 그러면 풀면은 어떨까? x, y 항은 사라지고 상수항은 안 사라진다는 거야.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기울기는 같은데요? 해가 없어요? 그렇지. 평행하니까. 이게 평행하다는 조건인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다 일일이 넘겨서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4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분의 마3 그 다음에 뭐 얘도 또 넘겨서 여기가 이제 k라고 하면 8분의 마4x 더하기 8분의 마 k 그런 다음에 기울기는 똑같은데 y절편이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평행이야.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편하게 평행?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안 나와야 되잖아. 요거 비율은 둘 다 딱 맞아 떨어지면은 어차피 어떤 숫자를 곱하면 지워지겠지. 근데 요 녀석은 지워지면 안 돼. 남아야 돼. 그래서 2분의 4는 4분의 8은 3분의 k하고는 다르다. 이건 약분하면 2니까 k는 6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6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완전히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k가 6이면 일치. k가 6이 아니고 요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지면 평행. 요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문제 풀면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 10분쯤 남았는데 앞에 오늘 직선 파트 그 확인 체크 문제를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랑 그거 조금 하면서 선생님 저 여기 놓쳤어요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